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의 권재현 사무차장입니다. 오늘 장애인 아고라 진행으로 다시 여러분 찾아뵙게 됐는데요. 유독 무더운 여름이죠. 잘 지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봄 시즌에는 개강을 앞둔 또 개강을 맞이하는 우리 장애 대학생들을 모셔봤고요. 또 여름을 맞아서 영화, 또 OTT 이런 콘텐츠의 접근성을 논하기 위해서 시청각 장애인분들도 함께 했었죠. 오늘은 가을 시즌을 이제 대비해서 제3회 장애인 아고라 준비해봤습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다름 아닌 여행인데요. 사실은 지금 오늘 녹화 당일 기준으로요, 다음 주가 추석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바야흐로 가을 여행을 하기 좋은 그런 날씨가 앞으로 펼쳐질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 장애인 아고라를 통해서 편의시설, 또 뭐 의사소통, 또 무장애 관광, 그래서 문화 여가 또는 이 관광에 어려움을 겪는 또 이야기를 다룬 적도 있는데요. 오늘은요, 여행을 준비하고 또 여행을 제대로 즐길 줄 아는 또 여행에 마음이 진심인 찐인 분들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기존하고 좀 다른 포맷이니까요. 그리고 오늘은 이따 살펴보시겠지만 스튜디오 분위기도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변화를 좀 줘봤고요. 오늘 네 분 사실은 좀 이따 또 설명해 주시겠지만 오늘 스튜디오 오시는 것 자체가 또 긴 여행처럼 많은 수고를 통해서 또 오셨어요. 지금 오전 시간인데 또 대구와 경북 지역에서 또 많은 분들 오셨고 또 경기도에서 오시는데 오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모든 우주의 기운이 여행을 논하라. 이제 오늘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오늘 네 분 모셨는데 먼저 좀 소개를 드리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 오늘 오시느라고 너무 고생하셨고요. 어떠셨어요? 우리 혜정님 일단 오시는데. 제가 부산 시골 사람이 돼서 서울 지하철 타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네. 그리고 비가 와서 또 조금 힘들었고요. 네, 우리 경기도 또 용랑님하고 우라님 계신데 용랑님은 어떠셨어요? 저도 처음 여기 이제 온다는 게 기대도 되고 걱정도 됐어요. 근데 비가 오다 보니 차가 1시간 정도면은 접수 일찍 하면은 스튜디오에 일찍 좀 도착하겠다 와서 기다리고 긴장도 풀고 그러려고 했는데 급하게 오다 보니 마음이 확 풀어지질 않네요. 아이고, 그러세요? 지금도 그러세요? 지금은 좀 풀어주셔야 되는데. 지금은 어떠세요? 네, 이제 서서히 풀어질 것 같아요. 네, 살살 녹여드리겠습니다. 우리 김브라님 어떠셨습니까? 저는 이제 아침 5시 20분에 기차를 타고 광명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하고 요 회장님 거기서 만나서 같이 지하철 타고 여기 영등포구청역까지 와서 다시 바이크를 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비가 오더라고요. 네. 비를 맞으면서 비를 뚫고 좋은 분들 만나서 즐거운 여행 얘기하려고 그렇게 왔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수 치셔도 됩니다. 우리 영님도 대구에서 오신 걸로 오늘 일찍 출발하셨죠? 네, 저 오늘 대구에서 왔고요. 그래서 기차를 타고 왔고 이제 처음이라 초행길이라 어떻게 와야 할지 좀 긴장을 많이 했었는데 기차 잘 타고 내려서 전철 타고 영등포 시장역에서 내렸는데 그 역이 생각보다 계단이 너무 많아서 일단 시작부터 땀을 많이 흘렸고 여기 와서 또 긴장 조금 하다가 지금은 많이 긴장이 풀린 상태입니다. 네, 오늘 네 분이 여행의 찐 얘기를 해주실 텐데 그거에 비해서 오늘 초행길이시기도 하고 2-3시간씩 걸려서 또 오셨어요. 그만큼 이게 어디를 간다는 거는 사실 전날 잠도 잘 못 주무셨다고 회장님은 아까 그러시던데 설레는 마음이 있고 새로운 곳에 찾아간다는 것은 또 초행의 준비 여러 가지가 여행하고 또 닮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조금 해봅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리 네 분 다시 좀 소개를 정확히 드리겠습니다. 제 이제 왼쪽부터 해서 차례로 소개를 드릴게요. 본인 소개도 간단히 또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에 우리 박혜정님 같이 해주실 텐데요. 작가분이세요. 시련은 축복이었습니다. 책을 내신 작가이기도 하시고요. 또 우리 출연자분들의 공통점이기도 한데 대부분의 유튜브 또 운영을 하시죠. 현애TV, 희망용기 충전소 유튜버이시기도 하고
또 에블뉴스의 여행 칼럼니스트이기도 하십니다. 우리 박혜정님 소개드립니다. 제가 너무 소개를 드렸나? 우리 혜정님이 또 본인 소개를 좀 해주세요. 아, 네. 너무 거창하게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지금은 대구에서 사실 딸들 키우고 있는 휠체어 맘입니다. 그리고 집에서 재택근무하고 있고요. 그리고 글 쓰는 게 이제 책을 내긴 했지만 글 쓰는 걸 취미 삼아 글 쓰는 게 재밌고 또 여행하고 또 글 쓰고 이런 게 기억에도 오래 가고 해서 그런 글들을 많이 쓰려고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만나 뵙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 옆으로 최용락님, 경기도 안녕하세요. 구리에서 오셨습니다. 네. 여러분 경기도 구리시에서 거주하고 있는 최용락입니다. 여행인 진심, 여행은 나의 삶이다. 이런 느낌으로 노인은 됐지만 노인이라 생각하지 않고 아직도 젊은 청춘이다 생각하고서 여행을 즐기려고 이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까 제가 여행의 찐, 마음이 찐인 분들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용락님이 딱 바로 그냥 설명을 해주셨네요. 우리 김우라님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김천에서 예, 오늘 오신 김천에서 거고요. 지금 현재는 경북 행복재단 소속의 휠체어 럭비 선수로도 활약하고 계시고요. 오. 네바퀴 TV라고 또 본인 유튜브를 또 운영하신다고 하시네요. 여행에 나는 여기 4명 중에 몇 등이다 할 정도의 또 찐이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우라님 또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짧고 짧게. 소개해 주신 대로. 예. 네. 자, 끝에는 0 이렇게 돼 있죠. 유튜브를 마찬가지 운영하고 계세요. 유튜브 이름도 0+0. 그리고 오늘 촬영할 때도 0으로 소개를 희망하셔서 이제 0님 이렇게 오늘 호칭해 드리겠습니다. 0님 소개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 얼굴 이름은 이렇게 손으로 표현하고요. 지금 유튜브로 활동하고 있는 중이고 유튜브 주제는 한 가지가 아니라 제가 농인으로서 자연스러운 여러 삶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다라는 것으로 개설을 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은 보통 브이로그나 또 농문화나 농자존감 이런 거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요 박수 이렇게 해드리죠. 우리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막 내 여행의 진심을 막 표현하고 싶어서 막 입이 근질근질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시죠? 네, 긴장을 좀 풀어주시고 자 이제 얘기를 좀 시작해 볼까 하는데요. 일단은 각자의 경험이 다 다르시잖아요. 내 인생의 지금 현재 시점에는 여행이 찐인 건 공통이신데 어떻게 내 인생에 이 여행이란 컨텐츠가 찾아왔는지 그리고 그게 내 인생에 어떤 의미를 줬고 이런 얘기를 좀 처음에 시작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최첨단 시스템으로 질문도 이제 띄우면서 하고 있는데요. 일단 여행을 언제부터 시작했고 나한테 어떤 의미를 줬다 이런 얘기를 좀 풀어볼까 합니다. 어떤 분부터 부탁을 드려볼까요? 나의 여행이란 일단 삶의 활력소, 살아있다라는 의미. 노인이라는 생각 안 났는데 자꾸 노인이래요. 60 넘으니까. 60 넘을 때부터 그런 말씀 드렸어요? 60 넘으면 노인이라는 말을 듣기 싫거든요. 네. 현실은 노인 장애인 복지과가 또 노인 장애인이라고 돼 있잖아요. 노인이라는 말을 갖다가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뭐라고 불렀으면 좋겠습니까? 제가 형님? 60부터 청춘이래요. 청춘? 그런데 70도 청춘이라는데. 60 넘었다고 이제 노인이 됐다고 올 초에 우리 장초에서 지원 사업 해주신 게 있어요. 네네. 동아리 활동, 여행 동아리 활동을 위해서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동아리 활동을 이제 지원 사업이 이제 있어서 제가 그 전에도 누차 우리 시니어들 뭐 이제 노인이지만 시니어들은 나이는 더 먹었지만은 좀 시니어를 위한 자조 모임을 우리 복지관에서 결성을 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얘기를 드리던 차에 연초에 이제 우리 장애인 총연합회에서 노인 장애인 동아리 활동을 위한 지원 사업이 그런 사업이 있다라는 걸 알고 이제 신청을 했는데 선정이 돼서 활동을 하게 됐어요. 우리 이제 구리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에 이제 17명 65세 이상
장애인분이 65세인 장애인분들을 갖다가 원하셨기 때문에 여행을 위해서 하실 분들 신청을 받았는데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어떻게 다니지? 어떻게 다니지? 아, 몸이 불편하니까 다니기가 힘들어. 다니기가 힘들어. 그런데도 괜찮아요. 다 할 수 있어요. 그럼 용락님, 그 지원 사업 동아리 하기 전에는 혹시 여행 다니거나 혼자 다니거나 이럴 시도나 또 경험은 많으셨어요? 예, 제 별명이 발발이에요. 아, 네. 바바리가 아니라 발발이요. 발발이. 네. 그러니까 엄청 빨빨 거리고 돌아다닌다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여행을 또 좋아했고 또 그런 여러 장애인을 위해서 한번 봉사도 할 겸 내 노하우를 좀 공유하고 싶어가지고 계속 네. 요구했었는데 네. 마치 우리 장충에서 지원해주는 그 사업이 너무 좋아가지고 4월까지 지원해줬는데 완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는 월 계속해서. 2만 원씩 회원들이 내가지고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어요. 이제 노인이란 말씀 싫어하신다고 하셨는데 고령화 너무 얘기하죠. 장애인 인구의 50%가 이미 넘었습니다. 65세 기준으로. 그러다 보니 고령 장애에 대한 여러 정책이나 제도를 논의하고 준비하자 이런 얘기는 하는데 당사자분들은 사실 나이만 가지고 노인 어떤 계층의 또 구분 이렇게 하는 거에도 좀 거부감이 있으신 것 같아요. 특히나 액티브하고 오늘 또 주제가 이런 활력을 얘기하는데 그렇다 보니 우리 용락님한테 핵심 여행의 의미는 활력소 아까 얘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숙제를 내주셨는데 우리 나머지 세 분도 키워드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나에게 여행이란 어떨까 그런 생각이 잠깐 들었어요. 이게 뭐 너무 부담되시나요? 우리 의라님 예. 언제부터 여행 그리고 여행이 지금 현재 자기한테 어떤 의미인지 한번 얘기해 주시죠. 저한테는 일단 가장 큰 게 자유라는 게 가장 자유. 예 가장 크죠. 제가 어릴 때 교통사고 난 지가 지금 31년 됐는데 네. 그때부터 휠체어를 탔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부모님이 데리고 갈 수 있는 곳만 제가 여행을 다닐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부모님도 뭐 그렇게 정보도 많았던 것도 아니니까 그러다가 제가 조금 이제 뭐 대학교 들어가고 난 다음에 여행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쉽지가 않아요. 비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학생 때 국토 대장 정도 가고 그리고 뭐 배낭여행이다 가는데 그렇죠. 저는 정보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좀 차별받는다 이런 생각도 좀 들었고 그래서 좀 소외감도 느꼈어요. 그러다가 그냥 여행에 대해서는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조금 더 이제 뭐 갈 수 있는 데는 이제 제가 뭐 휠체어 밀고라도 갔죠. 갔는데 본격적으로 이제 제가 여행을 시작한 거는 네. 이제 2018년도 네. 예 그때 이제 스쿠버를 한번 배우게 되었어요. 스쿠버, 오. 스킨 스쿠버. 네. 예. 물속에 들어가는? 예. 오. 스쿠버를 배우게 됐는데 바다의 세상을 보니까 아 내가 살아온 게 너무 한정됐구나 야, 그렇죠.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일단 뭐 외국도 나가면 좋겠지만은 국내에 한번 다 돌아다녀 보자라고 해서 이제 카라반을 어떻게 구해가지고 카라반으로 2년 동안 전국 일주를 했습니다. 전국 일주. 예, 방방곡곡 다 다녔습니다. 대단하셔. 예, 대단하셔. 그래서 그러니까 뭐 자유라는 거죠. 예, 그리고 자유. 예, 자유. 저에게는 여행은 자유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또 하나 좀 제가 휠체어 장애인인데 휠체어가 갈 수 있는 곳만 내가 갈 수 있다라는 게 너무 어떻게 보면은 좀 그렇죠. 네. 기분이 좋지는 않아요. 예. 예, 그래서 뭐 휠체어가 갈 수 있는 곳까지만 다 갈 수 있다라는 게 그래서 그런 걸 좀 깨 부수고 싶어서 좀 도전을 많이 했죠. 예, 그렇게 제 여행은 스토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유 그리고 뭐 도전, 예, 도전.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우라님은 또 액티비티나 이런 활동의 에너지가 좀 느껴지는데요. 한번 또 소개를 좀 이따 부탁드릴게요. 또 어느 분? 영님. 저에게 여행이란 섭렵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여행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덕질을 하면서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원래 제가 좋아하는 게 영화나 드라마나 만화 이런 거에 관심이 굉장히 많고 좋아하기도 해서 그 관련 덕질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여행을 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저의 경험이 더 넓어지고 세상이 더 넓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니 더 해보고 싶다라는 욕구가 생겼고요. 그래서
그 장소에 가서 먹어보는 음식이나 또 새로운 것들 경험해 보니까 너무 괜찮다, 너무 좋다라고 느껴져서 저 혼자만이 아니라 저의 지인들, 제 친구분들, 가족분들과 함께 또 여행을 다니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여행의 좋은 경험과 좋은 거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여행을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네, 각자의 경험과 상황이 정말 네 분이면 네 분 각각 있다는 또 생각이 들어요. 덕질로 출발하셨다고. 요즘에는 그 문화가, 덕후 문화가 또 지역마다 또 소재마다 이렇게 찾아가서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더라고요. 근데 그 컨텐츠를 아마 쫓아서 지역을 다시는 이런 또 활동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아까 협력이라고 하셨나요? 협력 또 경험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것 같고, 의사소통 또 컨텐츠 소비자로서 이런 부분을 사실은 요 전 아고라 때 시청각 장애인분들하고 얘기를 나눴는데, 문화의 컨텐츠를 소비하는 입장에서 소통이 안 되고 또 두려우면 안 가게 되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영님은 또 이제 우리 나머지 세 분도 마찬가지죠. 그게 뭐가 중요해? 내가 하고 싶은 거, 느낄 때 오는 행복감 이런 거에 아마 도전하시는 분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혜정님 또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키워드 말씀하라고 하셔가지고 저는 자존감 네. 그리고 가족 이렇게 말을 하고 싶은데요. 고등학교 때 불의의 사고로 이렇게 휠체어를 타서 하반신 마비로 이제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운전을 좀 일찍 배우다 보니까 7년 동안 한 28만 킬로 택시 기사만큼 전국을 다녔어요. 28만이요? 네. 그래서 전국 그 방방곡곡을 진짜 저도 발발이처럼 막 누비고 다녔던 것 같고요. 용랑님 이따가 뭔가 반론에 또 해주십시오. 양쪽이 다 발발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계신데. 아, 네. 근데 그 뒤에 이제 해외를 처음 가게 됐던 건 우연한 기회로 이제 대학생 때 한 신문사의 지원으로 장애 학생들을 이제 일본 연수를 보내주는 것. 네. 그걸 98년도에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물안 개구리였던 저희가 드넓은 세상을 보고 나니까 너무 놀라웠던 거죠. 그래서 이제 자꾸 밖으로 나가고 싶다는 이 욕구가 샘솟았는데 돈이 없으니까 못 갔는데요. 2005년에 돈을 모아서 홍콩을 저 혼자 휠체어 혼자서? 타고 네, 휠체어를 이제 타고. 가기로 계획을 했어요. 영어 한마디 못하고 두려웠지만 일단 가보자 이렇게 좀 무모하게 시작을 했는데 가서 너무 힘들었어요. 맨 처음에 영어 한마디를 못하니까, 그리고 그 마카오 항공을 타서 홍콩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버스를 대중교통 버스를 타야 됐거든요. 근데 한 번도 타본 적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망설이고 한 30분을 휠체어에 앉아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있으면 아무것도 못하겠다 싶어서 버스 정류장에 있는 남자 3명한테 헬프미 하면서 손짓 발짓하고 이렇게 막 올려달라고 막 했거든요. 그랬더니 흔쾌히 도와주더라고요. 처음 한 번이 어렵지 그때부터 용기가 좀 생겨서 이제 그런 도전과 경험이 쌓이니까 자신감도 자꾸 올라갔고 자존감도 올라갔어요. 근데 이제 홍콩에서 제가 이제 혼자 다니니까 휠체어 뒤에 가방 하나 걸고 목에도 하나 메고 다리에도 하나 놓고 막 이렇게 다니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휠체어를 그렇게 밀어본 것도 아마 처음이었던 것 같고, 심지어는 제가 거지 취급도 당했었거든요. 땀 흘리고 꾀죄죄 해가지고 막 있으니까 눈물도 왈칵 쏟은 적도 많고 그 여행에서.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디지털 카메라를 도둑 맞아가지고 그거 찾는다고 비행기도 놓칠 뻔하고, 그래서 택시 한 번 안 타고 다녔는데 마지막엔 택시를 탔는데 택시 기사한테 사기도 당하고. 아니, 그리고 그 기억이 완전 강렬한 기억이. 네,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마카오 항공은 정말 6시간 또 지연돼가지고 집에 돌아오기까지 또 힘들었고. 근데 이 여행을 하고 나니까 제가 완전 사람이 바뀐 거예요. 네. 그전에는 나는 일어서지도 못해, 뛰지도 못해, 서지도 못해, 또 대소변 실수까지 해, 막 그러면서 난 정말 살 가치가 없나 보다 이런 생각까지 하고 좌절을 했었는데, 여행 고작 그 3박 4일 갔다 오고 난 뒤에 나 이제 무조건 뭐든 하겠는데 이런 생각까지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감, 자존감 그런 게 올라갔고 아마 제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길을 더 찾게 됐던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우연한 기회였지만 여행이란 걸 접하시고 그다음 혼자서 도전하는
거기까지가 좀 힘들었죠. 근데 이제 도전하고 나니까 그 이후에 모든 시간에 어떤 단초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아까 또 키워드로 가족을 얘기하셨는데 네. 그거는 좀 이따가 또 네. 가족과 여행 이런 경험을 또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용락님 발발이 먼저 선제 공격을 하셨는데 양쪽의 발발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쪽 두 분의 아니 회장님 말씀하신 처음이 힘들지 하고 나면은 맞습니다. 모든 거 다 더 그 이상도 할 수 있다라는 그 생각으로 저도 처음에는 수동 휠체어를 끌고 아, 그러고 여행을 했었는데 그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회장님 같은 경우는 홍콩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홍콩 길 얼마나 잘 돼 있어요. 근데 저는 처음 간 데가 필리핀이었거든요. 아이고. 인도가 없는 나라예요. 그 나라가 차도로 다녀야 돼요. 네네네. 그거 아이고, 끌고 다니기가 너무 힘들었었거든요. 맞습니다. 제가 또 예, 한 말씀 드리면은 이게 회장님 말씀이지만 또 회장님이랑 용락님 말씀이지만 처음에 도전하는 게 힘들다라고 하는데 저도 또 같은 생각이고 근데 자꾸 여행이라 그러면 자꾸 도전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힐링도 좀 하고 이래야 되는데 네. 즐겁고 이래 가려고 하는데 딱 가면 딱 부딪히니까 그래서 네. 저는 여행이 도전이 아닌 좀 자유로움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이게 또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안 해서 못 하는 것 같거든요. 그렇지. 예, 해보면 돼. 맞아요. 부딪히면 선... 시도를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시도를 안 하려고. 맞습니다. 예, 여기서 아마 같은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시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오늘은 제가 저 진행 마이크를 내려놓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출연자분끼리 얘기하셔도 아닙니다.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이제 저희는 공통의 주제에 관심사, 애정 있는 소재로 여기 이제 만나셨지만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에게 드리는 메시지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중간중간 나오시고 또 강조해 주시는 말씀이 보시는 분들이 저거는 저 사람들만 하는 거야. 특별한 사람이 하는 걸 거야. 아니에요. 도전이라는 얘기를 너무 강조하다 보면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다는 의라님 생각인 것도 네네. 같은 그런 생각이 제가 또 들었어요. 휠체어를 타거나 이렇게 장애를 가지고 여행을 하려면 어쨌든 그 첫 시작은 어쨌든 도전을 해야 되는 게 마음에서 용기를 내야 되고 시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시도를. 네. 그렇죠. 도전하면 시도를 해야지 그게 뭐 도전이 되는 그게 거지. 참 힘든 예. 부분인 것 같긴 해요. 용기 있으면 어느 지금 70 넘으신 우리 장애 어르신 진짜 말 듣기 싫어하실 텐데 청춘이신 형님들 도전하세요. 네, 좋습니다. 도전하세요. 계속 오늘 방송 끝날 때까지 계속 얘기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프리패스권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영님은 일단은 지금 또 상황과 유형이 조금은 다른 상황이시잖아요. 그럼에도 덕질 덕후 할 때도 의사소통이라는 가장 큰 또 이 장벽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비가 돼 있는지 또 나이가 가면 소통이 될지 마찬가지의 생각은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 그리고 그런 덕질이나 또 본인이 찾아다니실 때 가장 우선해서 좀 생각하시는 거. 그래서 두 번째 질문으로 이렇게 좀 넘어가 볼까 하는데요. 여행을 준비하실 때 내가 또 새로운 곳에 갈 때 제일 신경 쓰고 나한테 중요한 건 뭐지? 에너지를 많이 좀 생각하시는 게 어떤 건가 한번 여쭙고 싶어요. 제가 여행 가기 전에 제일 신경 쓰는 부분은 제가 일단 준비성이 좀 철저한 편이라 네. 제 여행 스타일이 또 그리고 MBTI가 J입니다. J. 네, J. 그래서 여행을 간다 J. 하면 네, 한 달 전부터 계획을 세우고 그 맞습니다. 장소에 어떤 게 있는지 어떤 정보가 있는지 블로그를 다 와. 찾아서 검색해보고요. 제가 좋아하는 정보, 제가 마음에 드는 정보가 있다면 그걸 참고하는 스타일이고요. 그냥 준비 안 하고 지금 갑자기 즉흥적으로 여행을 떠나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의사소통에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준비 안 하고 갔을 경우에 이제 상황이 의사소통이 잘 안 돼서 오해가 생기거나 또 시간을 낭비할 수 있기 때문에 또 기분이 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정보를 찾아보고 준비를 철저히 한 다음에 가는 것이 제 입장에서는 마음이 편하고 좋은 경우이고요. 그리고 블로그를 찾아봤을 때 이제 비장애인에게도 불친절하다면 장애인에게도 충분히 더 불친절할 수 평점 이런 걸 또 많이 있다라는 보실 생각을 보시겠네요. 네,
하기 때문에 그런 블로그 정보에서 식당이나 또 유명 장소의 친절이 어느 정도인지 찾아보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은 이제 편의, 시설, 접근성 이런 걸 많이 하듯이 우리 영림 입장에서 보면 소통에 가장 민감하시고 그게 제일 접근성. 네, 또 거기에 따른 친절도도 저희가 뭐 보통은 맛, 또 서비스 이런 것 때문에 이 블로그나 이 인터넷에 평가를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많이 신경을 쓰시는 것 같아요. 꼭 제의여서가 아니라 우리 용락님 제의란 게 이제 제가 좀 계획적이고, 네, 아까 설명해 주셨는데 그런 거예요. 우리 세 분은 그러면 좀 즉흥적이세요? 어떠세요? 영님의 말씀을 듣고 계획적이신 분, 저는- 즉흥적인 분. 네, 말씀하세요. 전국 일주를 갈 때 네, 원래 저는 지금 MBTI는 ENFP예요. 되게 P. 모험 ENFP. 네, 계획형이 아니죠. 적극형인데 모험가형이에요. 근데 이게 전국 일주를 갈 때 한 번에 제가 2년 동안 돈 건 아니고 네. 한 달, 뭐 2달, 길게는 그렇죠. 제주도는 석 달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가야 되는데 제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왜 그러면 준비를 해야지 먹을 것까지 다 챙기고 어디 가는 거 다 챙겨야 되니까. 그래서 여행을 하면서 제의 성향이 좀 강해진 것 같아요. 예, 계획형으로. 용락님, 그러니까 J나 P 이런 아마 MBTI 검사는 안 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예. 궁금해요. 우리 말씀을 들어보면 나는 계획형이다, 아니면 좀 즉흥적이다. 우리 용락님 스타일은 저는 어떤지. 엄청난 계획을 갖다 짜요. 네. 그걸 슈퍼 J, 더블 J라고 그러거든요. 슈퍼 J이신가요? 아니 가기 전에 블로그 다 오. 뒤져보고 파워 파워 J, 파워 J. 구글 다 후기까지 다 읽어보고 야, 와. 어떤 데라는 그런 걸 확신한 다음에 제 스스로 계획을 잡아가지고 네. 그렇게 혼자서 이렇게 이동하는. 저는 첫 번째가 휠체어 장애인이기 때문에 이동성이에요. 이동권. 맞습니다. 아, 어디가 이동권이 좀 편하게 잘 돼 있나. 그 어려운 데서도 다녔는데 뭐 웬만하면 괜찮겠지. 근데 사실 맞아요. 아무리 그 나라에 인도가 잘 안 돼 있다고 해도 그 나라보다는 더 낫겠지. 그걸 경험하면은 그 어떤 것도 이겨낼 수 있다 이제는. 그래서 이제 이동권은 이제 별로 신경을 안 쓰고요. 어디가 좋은가, 나에게 맞는 그런 여행지가 어딘가. 가고 싶은 마음 들고. 네, 그죠? 맞아요. 네. 그런 곳이 이제 제가 찾았는데 결국은 찾은 곳은 작년에 우리 이제 6남매 가족 여행으로 베트남 나트랑을 갔었는데 오, 진짜 좋던데.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사실 그때는 왜냐하면 빈펄섬 안에 있는 풀빌라를 숙소를 정해가지고 스피드보트를 타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걸 타려고 하는 데가 너무 힘들었어요. 네, 그런데 시내 예. 잡으셨어야 되는데 차라리. 그러니까 거기 안에서 뭐 3박 이렇게 시내에서 한 하루 이렇게 잡고 그 안에서 이틀 이렇게 있었으면은 좀 좋았으려면 그러니까요. 우리 여동생이 풀빌라를 너무 사랑하는 여자, 풀빌라를 너무 사랑하는 여자. 저 8월 달에 나 들어갔다 왔거든요. 그래요? 좋았죠? 네, 너무 좋았어요. 철저히 준비하고 알아보더라도 더 잘하시겠지만 여럿이 갈 때 그죠. 서로 조율하고 이렇게 그게 또 쉽지 맞춰주고 않아요. 이런 것도 아마 또 준비하는 영향이 그 있겠죠. 과정이 여행을 시작의 설레임이 시작이니까요. 네, 네. 너무 좋지. 네. 그런데 거기 이제 나트랑 같은 경우는 안 좋은 기억은 이제 외항사 항공사를 이용할 경우는 비에젯 이제 뭐 저희가 이제 비에젯을 이용했는데 서비스 별로 안 좋죠. 좁고 네. 그러니까요. 그리고 뭐 탑승교 연결도 안 되고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게 제일 불편하더라고. 맞습니다. 휠체어를 갖다가 가지고 와서 뒤에 리프트가 올라가지고 타야 되고 그게 좀 안 좋았는데 베트남 다낭이라는 데를 갔는데 네. 너무 좋은 거예요 거기가. 시내에서 또 공항에서 시내까지 뭐 한 15분이면 가고 택시 그것도 너무 잘 돼 있고 깨끗하고 맞습니다. 이동권에서 최고더라고요 거기가. 그래서 다낭은 여기는- 저도 가봐서 아는데 아마 이렇게 상상해 보면 조금 더 나으셨을 거라는 그런 생각은 좀 드네요. 휠체어 장애는 최고다 여기는. 그렇습니다. 아, 이따가 추천지는 좀 이따가 또 기회 드릴 거예요. 일단 용락님은요
앞으로 이제 누가 물어보면 나 파워제이야 이렇게 이제 얘기하시면 돼요. 제이? 계획성. 아 오늘 처음 알았어요 그거. 그러니까 오늘 이제 아직 제이라는 거. 계획성. 형님이 말씀하신 제이가 그거였다라는 걸 오늘 처음 네, 알았어요. 맞습니다. 우리 형님부터 출발해서 딱 이제 새로운 또 정보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 회장님은 제일 신경 쓰시는 게 또 어떤 거예요? 준비할 때. 일단 MBTI 얘기하던 거에서 제가 좀 깜짝 놀란 게 을화님이 ENFP라고 하셨잖아요. 예. 저 ENFJ거든요. J. 아, P하고 J 다르잖아요. 네. 근데 저는 P 성향도 있고 J 성향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그게 저 혼자 여행을 갈 땐 거의 P예요. 그냥 재지 않고 그냥 이거다 꽂히면 그냥 가거든요. 근데 이제 애들이 생기고 이러면서 이제 계획을 좀 애들 데리고 무작정 가서 막 다 생고생을 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저희 큰애가 저도 이 MBTI를 잘 모르다가 나이가 있으니까요. 애들이 하도 J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엄마 T야 막 이래요. 그래서 이제 검사를 해보니까 이렇게 나오는데 애들은 저한테 엄마 분명히 J야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두 가지 성향이 분명히 다 있는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저는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P랑 J가 또 거의 반반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저 혼자 갈 때는 진짜 앞뒤 재지 않고 너무 무대포로 제가 별명이 겁대상실이거든요. 겁대상실이거든요. 오늘 발발이 나왔고요. 네, 겁대 상실 나왔고요. 파워제이 나왔습니다. 네, 뭐 그래서 혼자 갈 땐 진짜 겁대가리가 없어요, 막 그냥 막 가요. 겁대가 그 겁대. 네, 네. 아 겁대가리 겁대가 네. 겁대. 네. 그런데 이제 아이들하고 이제 가족 여행을 갈 때는 제가 또 꼼꼼하게 조금은 계획을 가족 세우는. 여행. 예, 네. 아까 잠깐 말씀하셨죠. 네. 애들이 좋아할 만한 곳 이런 거 찾아보고 또 제가 거의 현지 가이드처럼 알지 못하면 애들 데리고 가서 허탕 치거나 뭐 고생하거나 이러면 안 되니까 그럴 땐 또 꼼꼼하게 제가 계획을 세우긴 하는 것 같아요. 용락님은 그 동아리 지원 사업 아까 잠깐 말씀 주셨잖아요. 예, 사실은 이제 붙더라요. 저희 한국장애단체 총연맹에서 지원한 아마 사업에 그 선정된 프로그램 안에 활동을 하신 것 같은데 예. 그 끝나고서도 계속 그 멤버들하고 유지하신다는 게 유지하고 굉장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인상적인데요. 야. 최초에 13명으로 저희가 시작했는데 그때는 65세 넘으셔야지 참여를 할 수 있는데 65세 안내분들이 좀 계셨어요. 네. 아 우리도 좀 들어가면 안 되냐? 우리도 참여하고 싶다. 그래 참여가 너무 좋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여러분들과 여행을 가자 기획하고 준비하는 거잖아요. 예. 내 혼자 또는 가족 여행하고 좀 다르잖아요. 다르죠. 그렇죠. 그럴 때는 어떻게 조율하시고 리더십니까 혹시? 그 예, 제가 동아리? 우리 길 따라 회장인데요. 아 그러면 그 우와. 준비할 때 제일 신경 쓰고 고려하시는 게 그러면 여러 사람이랑 같이 가시니까 일단 이동할 수 있는 전철 이용해서 갈 수 있는 데를 제일 먼저 역시나 이동이 일단 그리고 우선이고. 우리 연초에 장충에서 지원했던 금액이 있으니까 더 멀리 갈 수 있으면 이제 경기도 누림버스하고 팔도카라는 게 있어요. 네. 누림버스는 경기도 내만 다닐 수 있는 거고 무료고 팔도카는 경기도 이외 지역을 이동할 때는 주유비는 우리가 부담하고 네. 그런데 연초에 이제 우리 장초에서 지원해주는 그 금액이 좀 있어서 특장차라고 그러죠. 특장차 리프트 네네. 있는 휠체어 탈 수 있는 차요. 그게 하루 임대비 그게 70만 원인가 그래요. 굉장히 비싸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거 아니면 지원이 안 되면 우리는 장애인들은 그런 데 나가질 못한다는 거예요. 단체로 지원은- 특히 단체로 갈 때. 예, 단체로 갈 때요. 그게 특장차에는 휠체어가 몇 휠체어 대가? 여섯 대, 여섯 대? 예, 6대고요. 일반 이제 좀 걸어서 탈 수 있는 사람은 21명인가 이렇게 그래요. 그러거든요. 그 이용하면 여러 사람이 갈 수가 있잖아요. 전부 휠체어만 타는 사람이 아니니까 장애인에도 걷는 사람도 있고 네. 휠체어 타는 사람도 있고 목발 짚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 우리 한 달에 우리가 얼마씩 내 가지고 그냥 이어가면 어떻겠느냐. 야. 그래서 월 2만 원씩 지금 협의를 해서 계속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달에는 우리 이제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모란시장이 우리 구리의 별내성이라는 게 전체로 생겼어요. 전에는 환승해서 갔어야 되는데 지금은 직통으로 갈 수 있어가지고 거기를 그렇게 가고 싶다는 걸 사람들이. 제가 이제 알았습니다. 이 여러 모임을 기획하고 가실 때 가장 신경 쓰실 게 뭔지 이제 알았어요. 그들이 원하는군요.
멤버들이 원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시고 그렇죠. 모란시장을 가신다. 예. 근데 이제 준비하는 입장에서 이제 이동은 어떻게 할 건가? 이동 수단은 마련할 수 있나? 이런 게 우리 고민되시겠네요. 회원분들이 더 잘 알아요. 그거. 그래요? 그러면 가고자 하면 길이 열리는군요. 어디가 좋냐 이제 어디가 좋겠습니까 회원님들 그러면은 어디가 좋겠다 어디가 좋겠다 여러 가지 이제 장소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러 회원 여기가 좋겠다 다수결로 그래서 정해가지고 가는데요. 우리 예, 최영님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좀 비슷한 게 있는 게 처음에 이제 저도 여행 같은 데를 가면은 지원받아서 많이 갔어요. 꼭 뭐 어디 가면 뭐 지원해 준다고 단체 여행 많이 갔는데 어느 정도 지나고 나니까 자기가 돈을 모으게 돼요. 여행을 가려고. 예. 그래서 이제 아마 회원분들 이제 돈을 열심히 모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아서 이제 가고 싶은 데를 좀 뚫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런 공통점이 듭니다. 자꾸 연결이 되네요. 예, 말씀을 서로 비슷한 것 듣다 같아요. 보니까. 맞아요. 예, 돈을 모으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어디 만약에 나는 제이라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이. 예. 제이다 어디 간다 그러면은 네. 몇 개월 전부터 모아요 사실. 맞습니다. 그 갈 때는 결정적으로 그걸 쓰는 거지. 그렇어요. 준비해서. 맞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우리 영님 좀 오래 기다리셨네요. 우리 소통 아까 사전에 점검하실 때 친절도 이렇게 점검 많이 하신다 그랬잖아요. 일단 실제로 이제 경험담으로 좀 넘어갈까 하는데요. 좀 인상 깊었고 또 즐거웠던 순간들을 이제 네 분께 좀 여쭤볼까 합니다. 영님이 경험하셨던 그런 뭐 소통 아니면 협력, 친절함의 경험도 좋고요. 어떤 경험을 좀 오늘 소개해 주시면 좋을지. 여행하면서 즐거웠던 경험과 또 기억에 남는 경험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보통 이제 좋아하는 것이 드라마와 영화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봤던 드라마에서 재밌고 또 흥미로웠는데 그 장소까지도 또 궁금했던 적이 있어서 인터넷에 찾아보니 그 드라마를 촬영했던 장소가 따로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합천에 있는 테마파크였고요. 촬영지. 네, 촬영지요. 그래서 유명한 영화나 드라마가 보통 거기서 많이 찍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세트장이 준비가 되어 있고 촬영지라고 해서 그 정보를 찾아보고 준비해서 계획한 대로 배낭을 메고 새벽에 아침 일찍 합천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가서 이제 제가 좋아했던 드라마가 나왔던 그 장소들을 사전에 사진을 다 뽑아놓고 똑같이 그 곳에서 기념사진을 찍기 위해서 갔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좋아했던 장면에 있는 장소와 또 제가 실제 그곳에 가서 기념사진을 찍고 또 다양하게 이제 즐기고 있는데 어떤 분이 갑자기 오셔서 뭘 도와드릴까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그때 근데 제가 저는 들리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 그분이 직접 종이와 펜을 준비해 오셔서 필담으로 열심히 저에게 지원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오신 목적이 뭐냐, 어떻게 오셨냐라고 물어보셔서 제가 좋아하는 드라마가 이곳에서 촬영이 됐다 해서 와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배우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본인이 여기서 일하시면서 그 배우와 기념사진을 찍었었다라고 자랑을 해주시고 또 이제 그 사진을 보면서 함께 즐겁게 웃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장애인이다라고 해서 뭔가 더 친절하게 해주는 것도 아니고 적당하게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신경을 써주시는 부분이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경험으로는 초밥집에 이제 한번 가게 됐었는데요. 사전에 이제 이 곳이 역에서 가깝고 또 유명하다라고 해서 회전초밥집을 찾아서 한번 가봤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맛집이거나 그러면은 이제 처음 초심과 다르게 이제 초심을 잃는 가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리고 또 맛집이니까 너무 기대하지 말자. 맛집이라고 해서 하고 갔는데 일단 대기가 많았고요. 대기하면서 기다렸다 이제 제 순서가 돼서 들어갔더니 혼자 오셨냐 해서 혼자 왔다라고 얘기하고 자리 안내받아서 앉고 메뉴를 보고 있는데 그분이 직원분이 또 종이랑 펜을 가지고 오셔서 열심히 이제 의사소통을 하려고 노력을 하시는 모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적어주시면 제가 또 메뉴 주문해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이미 블로그를 찾아보고 왔던 터라 맛있는 걸로 뭐 추천해 주세요 하고 제가 먹고 싶었던 거 이런 거 다 꼼꼼하게 필담으로 다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점심시간이고 맛집이라 대기가 참 많았고 사람도 많았는데 그런 거에 이제 개의치 않아 하시고 손님 한 분 한 분을 친절하게 대해주시는 모습이 너무 감격이었고 거기에서 이제 음식도 더 맛있었고 그랬더니 이제 마지막에 마무리하고 이제 집에 갈 때는 또 음식은 어떠셨냐 또 이렇게 또 마지막까지 친절하게 진짜 신경해 맛집이네. 주셔서 진짜 맛집이고 맛집이야. 사람이 많이 가는 좀 곳에 대한 편견이 완전 그 집을 가야 네, 깨졌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이제 여행 이퀄 경험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 즐거운 경험을 이제 소개해 주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법 제도를 많이 얘기하지만 그 전에 사람이 먼저다 이런 얘기 너무 많이 하죠. 그래서 또 인식에 대한 교육 이런 홍보도 중요하다고 하는데 사실은 음식적까지는 아직 뭐 그럴 수 없다 쳐도 아까 그런 테마파크나 공공 또는 문화 관광시설은 의사소통에 대한 대비가 돼야 될 것이고 법적으로도 계속 강화되는데 그 이전에 거기서 일하는 분이 자기 마음이 동해서 이렇게 소통을 제안해 주시고 그 여행과 이렇게 오시는 분들에게 그 좋은 경험을 주었다는 거 하나가 엄청난 또 의미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농인분들에게 좀 당부드리고 네. 싶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의사소통이라는 게 사람과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의사소통 방법과 그 사람의 의사소통 방법이 맞지 않다고 해서 너무 망설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의사소통에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필담으로도 가능하고 수화로도 가능하고 다양한 방법으로도 의사소통이 가능하니 농인으로서 당당하게 활동하시면서 의사소통을 야. 도전해 보셨으면 좋습니다. 좋겠습니다. 저 숟가락 하나 더 얹으면요. 농인분만이 아니에요. 이걸 보는 건청인 우리 비장애인 분들도 마찬가지죠. 꼭 나 수어 모르는데 저기 농인이 계신데 어떡하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필담도 좋고 그렇죠? 우리가 비수지 언어라 그러죠. 뭐 표정이나 아니, 뭐 여러 방법이 있죠. 눈빛도 그럼요, 사랑스럽게 내가 걸어볼 수 있는 도움이 거고. 필요한지 도움이 될 수 있는지 표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다. 그렇게 아마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는 이제 척수 하반신 마비라서 저 같은 경우는 제 장애에 대해서는 알죠. 근데 난 뇌병변, 뇌병변. 중증 장애인. 예, 그래도 뭐 이제 뇌병변 장애인분들도 네. 계시지만 알지만 잘 몰라요. 저도 이제 농인분들에 대해서도 잘 몰라요, 솔직히. 그래서 네, 그럼요. 뭐 같이 이렇게 또 어울리다 보면은 여행하다 보면은 만나다 보면은 좋은 경험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 서로 이제 좀 알아가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좀 많이 돌아다녔으면 좋겠어요. 장애인들이 많이 네, 돌아다니고 좋습니다. 여행을 많이 가고 이러다 보면은 뭐 비장애인들 인식도 좀 많이 바뀌지 않을까. 네, 라는 맞습니다. 생각을 해봅니다. 맞습니다. 예. 좋습니다. 네, 우리 회장님 아까 얘기하실 때 네. 가족 키워드 얘기했던 네. 게 기억나요. 뭐 좋은 순간 또 오. 여행의 의미에 가족이 아마 주 키워드이신 네. 것 같은데 또 한번 어, 좋은 경험들 한번 근데 소개해 주시죠. 제가 그 2006년에 1년 정도 계획을 하고 영어 공부를 하기 위해 뉴욕을 갔었어요. 네. 근데 가가지고 뭐 오전에는 어학원 다니고 오후에는 이제 센터 같은 데 가서 영어를 더 배우고 세계 각국 사람들하고 친구가 되고 그랬었는데 1년을 계획하고 갔다가 이제 엉덩이 욕창이 좀 심해지는 바람에 8개월 만에 돌아오게 됐거든요. 근데 돌아오기 전에 내가 하고 싶은 건 꼭 하나 해보고 가자 이 마음이 들어서 생각해 보니까 제가 TV에서 봤던 이제 겁이 좀 없다 보니 스카이다이빙이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스카이다이빙. 네, 그래가지고 찾아보니까 뉴욕에서 3시간 떨어진 뉴폴츠라는 지역에 네, 네. 있어서 업체에 전화해 보니까 하반신 마비도 상관없다. 오. 그렇게 해서 알겠어. 그리고 이제 그레이하운드 고속버스 예매하고 버스 리프트도 신청하고 해서 혼자 진짜 씩씩하게 스카이다이빙 하러 야. 갔거든요. 근데 막상 진짜 해보니까 지금까지 아니 죽기 전까지 제가 최고의 그 경험을 하게 된 거죠. 액티비티 하면 또 우리 의원님 할 말씀 하는데 이따가 또 네. 한번 예. 다른 기대하십시오. 기대하십시오. 네, 저희 부모님은 제가 했다고 이제 하고 나서 말씀드리니까 그렇죠, 그렇죠. 하기 전에 걱정을 하면서. 많이 하시긴 한데 저는 그래요. 그걸 경험하고 나니까 제 자신감은 막 거의 하늘로 치솟을 정도로 정말 제가
땅에서는 서지도 일어서지도 뛰지도 못하는데 하늘을 날면서 그 최고의 짜릿한 그 기분을 느낀다는 거 정말 죽을 때까지도 잊을 수 네. 없을 것 같거든요. 네. 네, 그렇게 그 자유를 맛보는 그게 정말 행복했고요. 이제 가족에 대한 네네네. 얘기는 저희 애들이 연년생이라서 이제 제가 여행이 너무 가고 싶은데 연년생을 데리고 가자니 힘들었었지만 그래도 이제 시도를 했던 게 애들 3살, 4살 때요. 그때 말레이시아를 갔었는데 그때까지 저희 첫째가 정말 까탈스럽고 예민하고 밥 안 먹고 안 자고 낯가림 심하고 막 이랬던 애거든요. 그런 데다가 1살 밑에 동생을 너무 극도로 미워해가지고 아이고. 때리고 장난감 하나도 안 주고 그러던 야. 애였어요. 근데 이제 가기 전에 그래서 첫째 때문에 좀 걱정을 많이 했죠. 근데 막상 여행을 갔더니 얘가 잘 먹고 잘 자고 막 낯가리 먹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다가 그 미워하던 동생을 탄중하루 석양이 드는 해변에서 안아주고 이마 뽀뽀를 해주는데 저한테는 그게 기적이고 감동이었거든요. 일상에서 그러면서 벗어나서 네, 그런 또 애들도 새로운 모습을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친구들도 서로 느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3살, 4살이라 이제 뭘 기억하겠어 네. 하지만 네. 제가 애들한테 물었더니 하나하나는 기억 못하죠. 그렇죠. 근데 엄마 아빠랑 함께했던 뭐 어떤 행복한 순간들, 우리 반딧불이 보면서 그 반짝반짝 그런 요정들이 있었잖아 하는 그 행복한 어떤 기분을 항상 가지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애들하고 1년에 1번 내지 2번 애들 학원 안 보내는 대신에 네. 그거 모아서 여행을 가고 그랬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기억에 남는 마지막 에피소드는 2023년 아마 초에 저 혼자 애들을 데리고 사이판 1달 살기를 했었습니다. 한 달이요? 네. 그때는 애들이 초등학생이어서 그 현지 학교 스쿨링도 할 겸 네. 이렇게 해서 저랑 갔는데 가기 전에 그 허츠 렌트카라고 해서 장애인 렌터카를 예약을 하고 갔어요, 분명히. 그랬는데 막상 현지에 가니까 코로나 여파 때문에 그 장애인 차를 처분을 해버렸더라고요. 근데 사이판은 대중교통이 없기 때문에 휠체어 타고는 아무 데도 움직이지를 못해요, 차가 없으면. 그런데다 애들 학교도 라이딩 해줘야 되고 뭐 이러니까 차가 이제 없는 상황에서 한국으로 돌아가는 거 말고는 아무런 방법이 없어 너무 막막했죠. 그랬는데 게스트하우스 한국인 사장님께서 저의 이런 사정을 막 백방으로 알려주시려고 막 알아보시고 수소문하셨는데 이게 기적이 하늘에 기적이 당한 건지 그 과음에 허츠 렌터카 부사장님께 제 이야기가 옮겨진 거예요. 그래서 결국 괌에서 사이판으로 장애인 렌트카 부품을 보내고 그걸 받아서 차에다 작업을 해가지고 제가 5일 만에 렌터카를 받았거든요. 회장님 저 지금 소름이 네. 진짜 있어요. 소름이 네. 돋았어요. 저도 이게 기적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그런 귀인을 만났고 그랬다가 이제 또 이런 이야기들 제 사연을 게스트하우스 사장님께서 현지 신문사에 야. 제보를 또 해주셔가지고 야 꼬리에 와. 꼬리를 물어서 예, 세상에 그 현지 신문 경험을 또 하셨네요. 엠버라이어티 거기 신문 1면 2면에 제가 야. 대문짝만하게 실렸거든요. 그때 그 얘기구나. 네, 야. 그래서 이게 기적인 것 같고 제가 그때 이제 느꼈던 건 아무리 힘든 순간에도 포기만 하지 않고 그렇죠. 버티고 어떻게 하다 보면 더 큰 기회가 올 수도 있고 더 멋진 일이나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내 인생이나 내 여행 이런 게 더 좋아지는 게 사람의 일이구나. 네. 그런 생각을 말씀을 했습니다. 듣다 보니 사실 여러 사람의 경험 중에 하나씩 나올 법한 얘기인데 우리 혜정님 개인의 경험에 딱 3가지만 골라서 말씀을 해주셨는데도 소름이 돋을 정도였어요. 그 스카이다이빙의 경험, 또 가족의 변화의 경험, 그리고 그 현지에서 어려움이 또 극복돼서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된. 제가 복이 너무 많습니다. 아이고, 네, 그걸 계속 시도하시고 이런 과정이 또 축적돼서 그렇지 않나 싶고요. 우리 유라님 액티비티의 황태자로서 자 반격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용락님도 자랑할 만한 좋은 경험, 또 궁금해요. 이런 궁금해요. 떨리는 경험도 좀 얘기해 주시고요. 유라님 어떻습니까?
예. 혜정님의 얘기를 받아서 받아서 저 이쪽 팔 소름도 이제 준비하겠습니다. 예, 이어가는데 저는 이제 어릴 때는 이제 막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러니까 네. 하반신 마비가 네. 되고 뭐 휠체어 타는데 그전에는 촌놈이었었어요. 깡촌놈. 막 산하고 들 뛰어다니고 강에서 막 메기 잡고 진짜 어릴 때 이만한 걸 손으로 잡고 이랬어요. 맨손으로. 오, 예. 이미 소름이 약간 돋았습니다. 산에 토끼 잡고 꽁 잡고. 네네네. 근데 그는 성향이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자라면서 부모님 그 당시에 이제 부모님이 우리를 데리고 가실 때가 많지가 않았거든요. 근데 전 어디 막 가서 액티비티한 활동을 원했는데 네네. 못했던데 혜정님이 장애인 부모님이지만은 애들을 그렇게 키울 수 있다는 게 너무 부러워요. 네. 예, 반대로 저는 이제 장애인이지만은 우리 엄마가 부모님이 좀 그런 활동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얼마나 어릴 때부터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는 성격이 어디 가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2006년도쯤이요. 2006년도쯤에 제가 비장애인들은 막 배낭여행 가고 이렇게 하니까 나도 뭐 북토 재장전 하니까 나도 뭐 하고 싶다 이래서 2006년도에요. 대학생 때죠. 그래서 나름대로 막 계획을 짰어요. 네이버 지도 막 찾아보고 동해안 자동차 일주를 하자. 2006년도인데. 2006년도입니다. 나이가 드러나나요 벌써? 예. 그래서 동해안 일주를 했었어요. 한 3박 4일 동안. 근데 그때는 차만 타고 그냥 아무 데나 내려가면 내가 다 한 줄 알았어. 나는 갔기 때문에. 그냥 가서 보면은 내가 여행을 잘했다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갈수록 이제 전 활동 액티비티에 목마른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제 회사에 동료가 있었어요. 회사에 동료인데 그 친구는 스킨스쿠버를 하는 비장애인이에요. 네. 그래서 나를 좀 가르쳐 달라 해가지고 잠실 그리고 용인 가가지고 스쿠버를 배웠어요. 네, 그리고 자격증을 오픈어트를 땄어요. 따가지고 이제 그 친구랑 일본 오키나와. 예, 그 전에는 저도 해외여행을 좀 많이 막 다 자랑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조금만 풀면 네. 저도 해외여행을 좀 많이 다녔는데 여행이라기보다는 연수나 학회라든지 교육받으러 많이 다녔는데 그때 처음으로 내 돈 자비를 들여서 오키나와로 이제 간 거예요. 가가지고 바다 밑에 20m를 스쿠버로 갔어요. 가서 막 거북이 보고 막 니모 보고 이러니까 세상이 다르다. 야. 예, 근데 저도 못할 줄 알았는데 가능했어요. 그 용기를 가지고 퇴사를 했어요. 퇴사하고 나 전국 일주 할 거다. 그래서 카라반을 좀 알아보려고 했는데 카라반 전에 텐트 생활을 해야 되냐, 뭐 차에서 차박을 해야 되냐 고민을 계속 했어요. 하다가 이제 어떻게 알아서 카라반 쪽 국내 카라반 제작하시는 사장님을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딱 차에서 내리는 걸 보고 저를 좀 의아해하더라고요. 휠체어 탄 장애인이 과연 카라반을 운영할 수 있을까? 네네. 근데 또 뭐 숙식하면서 배웠어. 하는 방법 배우고 이렇게 해서 뭐 제주도까지 그 이후로 2년 동안 전국 일주를 다 다녔어요. 죽을 고기도 많이 남기고 가서 낚시도 하고 뭐 수영도 하고 여기 스쿠버 하시는 거 스쿠버입니다. 낚시하는 화면 지금 막 와. 예, 마침 맞습니다. 나오네요. 스쿠버 할 때 저기가 오키나와 야. 와. 20m 아래에 들어간 겁니다. 죽이는데? 예. 그렇게 이제 또 했고 또 작년에 이제 또 가장 기억에 남았던 네. 게 바이크죠. 저 바이크가 한국 장애인 단체 총연맹이죠. 예, 맞습니다. 여기에서 2018년도에 지원을 받았어요. 네. 받아가지고 지금 잘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이크를 타고 저희 집 김천에서 자전거도로를 따라서 6박 7일 동안 부산, 나대포 해수욕장까지 와우. 예, 모텔에서 자고 막 좀 그런데 가면서도 이렇게 장애인이 숙박이 가능한 그 모텔을 하긴 했었어요. 그러니까 검색해보고 거기서 자고 뭐 음식도 그렇게 뭐 사서 먹고 해서 6박 7일 동안 다녀왔어요. 바이크 자전거. 바이크를 타고 예. 전동 휠체어의 예. 앞에 이렇게 전동 보조 장착하는 키트라고 합니다. 예. 동력 보조 장치. 예, 네. 동력 보조 장치. 전동 보조 장치. 네, 네. 예, 그걸 타고 갔다 왔는데 그때 또 성취감이라든지 쾌감. 저도 이제 그래서 자전거 일주를 좀 한번 예전부터 꿈꿨었는데 작년에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액티비티 활동. 그리고 대단해. 뭐 형이 같이 가시면 됩니다. 이제 예. 서로 이제 시너지가 나시면 돼요. 같이 우리 그 영화제도 같이 또 예, 예. 가시고 또 이제 스카이다이빙 하늘 안 무서우신 분은 이제 혜정님에게 소개를 받으시고 또 물은 근데 두 분 무서워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그렇게 같이 좀 연결하면 어떨까 또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용랑님 한마디 또 하셔야죠. 어떤 저는 기억이 여기 가장 남으십니까? 온다고 할 때 꼭 이 말만을 꼭 하고 네네. 싶었어요. 장애인이라고 그래서 그냥 집에 있지만 텔레비전만 보지 마시고 나와서 활동을 좀 하시라.
우리 길 따라 걷따라 자꾸 얘기를 해서 그런데 길 따라 걷따라 회원 중에 73이 되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지금 우리를 만나서 우리랑 여행을 하면서 제 인생을 산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네. 전철도 한 번도 안 타봤지. 리프트 버스도 한 번도 타보지도 않았지. 근데 그분은 집에 있으면서 매일같이 죽는 생각만 했대요. 왜 사냐. 이런 생각을 하다 이제 우리 복지관에 우리 길 따라 걷따라 회원이 되면서 당신은 제 2의 인생을 사는 것 같아. 그 형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매일같이 하신대요. 지금도 그리고 나서 혼자서 더 잘 다녀요. 지금은 그 형님이. 그 앞으로 우리 길 따라 걷따라가 계속해서 쭉 이어질 거지만은 오히려 그 형님이 이제 더 나서가지고 어떻게 하자 이런 걸 갖다가 하는 거 보면은 집에 계시는 장애인 젊은 분이든 나이 드신 분이든 네. 나오세요. 맞아요. 나와서 정보를 얻고 서로 공유하고 얘기 나누다 보면 친구가 생기면 자연스럽게 활동을 하게 되면은 장애인이라고 해서 여행 못할 거 없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제가 볼 때 우리 용락님은 개인의 경험과 이런 것도 있는데 우리 같은 출연진 분들 얘기를 들으면서 계속 동화가 더 되시는 것 같아요. 더 이게 가슴에서 올라오시는 거예요. 아까 사례도 말씀 주셨지만 또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에도 해당되겠지만 집 밖으로 나가는 것을 여전히 두려워하거나 못 나간다고 아예 단정 짓거나 시도를 못 하신 분들이 많을 거란 말이죠. 근데 용락님은 내 경험을 알리는 것도 중요한데 상대 이렇게 보는 청취자나 시청자분들께 더 알리고 싶은 마음이 지금 막 예. 올라오신 것 같습니다. 저도 여행을 나이는 제가 여기서 제일 많이 먹었지만은 이 두 젊은 친구들이 너무나 대단한 생각이 들어요. 네. 야, 3명입니다. 3명. 젊은 친구 3명. 네네. 대단하세요. 아니 젊은 친구 4명입니다 지금. 우리 4명입니다. 그럼요. 용락님이 용락님도 포함해서. 포함이 되니까. 피부가 너무 좋으셔. 그럼 용락님 저 짧게라도 그래도 개인적으로 여행 가셨을 때 제일 기억 남고 예. 어떤 순간 딱 야야 아까 이제 스카이다이빙 뭐 이렇게 얘기하셨지만 뭐, 용락님 차원에서는 뭔가 우리 회장님 스카이다이빙 정도는 아니고요. 네네네 기억에 남는 저 같은 경우는 올 초에 베트남 다낭 네 호이안 간 적이 있어요. 네네 아까 말씀하셨던 예, 거기 이제 바구니 배가 있는데 저는 일어서서 쭉 걷잖아요. 네. 그런데 그날은 그 투번강에 강물이 빠져가지고 박스를 놓고 내려가는 상황이었어요. 네, 배까지 가는데 예, 배까지 내려가서 타야 되는데 와, 근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위험해 보여. 넘어질 것 같은 거, 물로 빠질 것 같은 그러니까요. 거예요. 그 뻘에. 그래서 자꾸 오른손으로 잡고 힘을 주고 그러니까 자꾸 도와주는 사람이 손 놓으라고 괜찮다고 막 It's okay 괜찮아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놓고 타긴 탔는데 그 위에 이제 타려고 하는 사람들하고 내리는 사람들하고 제가 배 타는 사람 막 환호하고 박수를 치고 막 이런 거예요. 야, 내가 이게 장애인이라서 몸이 불편해가지고 이런 대우도 또 받는구나. 그래서 탈 때도 그렇지만 또 올라올 때는 더 힘들었어요. 네. 근데 그거 하나 힘들게 탔다는 그 기억이 제일 지금 여행 중에 제일 많이 남는 것 같아요. 아마도 이제 이 경험의 깊이 부피 뭐 이렇게 다르게 볼 수는 있겠지만 그 본인이 느끼는 일상에서 느끼지 못하는 성취감. 감정의 경험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뭐 이렇게 도움이 필요한 분이 불쌍해 보인다거나 뭐 이렇다는 관점이 아니라 그 정말로 그 순간을 즐기는 거를 격려하고 또 이렇게 같이 동화해주는 그 모습이 아마 가슴에 남으셨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도 맞습니다. 해봅니다. 여행도 그렇지만 일단 생각해야 행동이 되고 행동해야 경험이 되는 정말 일상의 진리인데 우리 경험을 통해서 말씀 주시니까 너무 잘 와닿는 것 같아요.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추천해 주실 만한 제가 갔다 온 것 중에 추천해 주실 만한 곳이 있으신지 플러스에서요. 나만의 팁, 꿀팁. 여행 갈 때 혹시 같이 보시는 분 중에 나와 유사한 유형의 장애를 갖고 계시거나 하신 분들 또 아니면 일반적으로 또 해주실 수 있는 그 두 가지를 좀 묶어서 이렇게 한번
말씀을 좀 청해 듣고 끝에 이제 마무리하고 이렇게 좀 해볼까 합니다. 영님께 한번 또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추천해드리고 싶은 장소는 두 곳이 있는데요. 첫 네. 번째는 가치봄이라는 영화제 행사에 행사를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제가 영화랑 드라마에 관심이 많다고 했는데 이제 저뿐만 아니라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가치봄 영화제는 장애인의 인권 향상을 위해서 시작된 영화제고요. 그래서 수화 통역과 자막과 네네. 또 음성 해설이 다 준비되어 있고 또 장애인들이 함께 편하게 즐기실 수 있도록 편의 시설도 잘 되어 있는 영화제입니다. 그래서 추천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필모톡이라는 행사 장소도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이게 행사예요? 가치봄, 행사? 네, 가치봄, 네네네, 가치봄 행사랑 비슷한 계열인데요. 그래서 배우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새로운 배우분들이 나오셔서 비장애인과 또 농인과 여러 장애인분들과 함께 소통을 하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영화에 나오는 배우나 아니면은 다양한 분들이 나오셔서 본인의 관심사와 또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고 또 함께 경험을 나누는 좋은 행사이기 때문에 거기에 또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꿀팁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전에 계획을 하면서 정보를 조사해보는 게 진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장애인이 이제 이용하는 이제 기차나 이런 것들이 또 할인 정보 같은 것도 사전에 미리 알아보면 그렇죠. 더 좋은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고 알아보지 않고 한다면 이제 그 장소에 가서 또 시간을 낭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사전에 알아보고 가는 습관을 들인다면 맞아요. 여행을 더 편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 그 가치봄 영화제, 그다음에 필모톡 행사라고 하셨는데요.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그럼 어디에 그걸 알아보지? 문의하지?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가치봄 영화제는 인스타그램이 개설이 되어 그래요? 있어서 네. 가치봄 영화제라고 찾아보면 정보가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한국농아인협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그 가치봄 영화제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디에서 진행된다라는 정보가 정리되어 있고요. 필모톡도 똑같이 인스타그램이 개설되어 있어서 인스타그램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보를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필모톡 같은 경우는 인원수 제한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참여하고 싶다고 해서 100%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래서 본인이 참여하고 싶으신 날 신청 기간을 잘 참고하셔서 신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뭐 가치봄 영화제 하면 아까 잠깐 나왔지만 특히 시청각 장애인분들 위해서 뭐 화면 해설, 또 수어 자막, 또 문자 자막 이렇게 영화 제작부터 고려해서 또 상영하려는 그런 별도의 영화제예요. 그래서 농아인협회 아까 말씀 주셨지만 여러 단체가 함께 실무위원회도 참여하고 저희 단체도 같이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연간으로 보면 어떤 특정 기간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좀 또 놀랍게 생각한 건 그 매달 아까 한다고 그래서요. 필모톡. 그 행사는 인원은 좀 적지만 여러분들이 꼭 관심 갖고 한번 인스타 들어가 보셔서 좀 활용하시면 좋겠다. 그런 정보라고 생각이 돼서 다시 한번 저도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예, 그러면 이제 또 나머지 세 분께 또 예, 그러면 저희가 아무래도 저는 액티비티 쪽으로 소개를 네. 좀 드리고 싶어요. 네네네. 일단 첫 번째가 그 국립공원관리공단 네. 뭐 홈페이지 들어가시면은 이제 전국에서 23개 국립공원이 있어요. 네. 거기에서 보면은 야영장이 있습니다. 캠핑장이라고. 네. 거기는 장애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장애 정도에 따라서 뭐 할인 또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가 있어요. 꼭 들어가셔서 한번 캠핑의 즐거움 한번 느껴봐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낚시죠. 낚시 같은 경우는 뭐 통영 등대 낚시공원 같은 경우도 있고 지자체나 뭐 정부 쪽 관련해서 운영하는 낚시 등 공원들이 있을 거예요. 그쪽으로 가시면 최대한
바다에 가깝게 이어진 바다로 이어진 철물 구조물에 올라가서 바다 아니죠. 그 안에 들어가서 낚시를 또 할 수 있고 이것도 할인도 될 수 있는 거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휠체어 이용하시는 맞습니다. 장애인분들도 이용할 이용 수 있는 가능하시다라는 꿀팁 지금 거죠. 알려주시는 거죠. 그리고 추천 겸. 저도 이제 작년에 처음 경험해봤던 배낚시인데요. 배낚시인데 아까 사진에 잠깐 요 예, 영상에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배에서. 예, 배낚시 같은 경우는 대한장애인 낚시 연맹이 또 생겼어요. 오, 예, 예, 좋은 꼭 검색 정보입니다. 한번 해보시면 돼요. 네네. 거기에서 또 운영한 낚시 대회도 있고 배낚시 대회도 있습니다. 거기 가보셔도 되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화면에 보셨던 것 같은 경우는 서천이에요. 서천 홍원 아니고 홍원항이고 홍원항. 홍원항. 그리고 휠앤 캡틴이라고 그쪽에 선장님이 굉장히 좋으신 분들이 많으세요. 자발적으로 자비를 들여서 작년에 9회까지 진행이 됐어요. 배낚시를 체험해 볼 수가 있어요. 아, 휠앤 그 이름에서 휠앤 딱 캡틴. 휠체어 장애인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라는 네, 걸 맞습니다. 휠이면 느껴지네요. 휠체어 장애인 네. 그리고 아, 휠앤 캡틴. 캡틴. 예, 선장님. 선장님. 그래서 그거는 7월 달에 한 번 이제 하거든요. 운영을 하는데 미리 이제 밴드가 있어서 신청하시면은 네. 접수해가지고 또 낚시까지. 예, 진행 가능하시고. 휠체어 장애인이 바로 탑승 가능한 거예요? 아, 근데 저희가 시설이 완벽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거기는 이제 뭐 지역에 계시는 뭐 의원님들 그리고 난 다음에 해양경찰청에서도 나와서 도와주시고 도와주시는 예, 다 인적 도와주세요. 서비스를 좀 같이 해서 다 해주십니다. 대비를 하는 거죠.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보신 것처럼 스쿠버 같은 경우는 이제 용인 쪽에서 저도 자세히는 모르는데 제가 배운 곳은 달라서 근데 지금 용인 쪽에서 이제 무슨 스테이션이라고 해서 장애인 전문 강사분들이 계세요. 그쪽에 가셔서 스쿠버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거기서 배울 수 있어요. 일단 바다에 나가기 전에 그 수중에서 수중 이제에서 훈련을 할 수 있으니까 한번 체험해 보셨으면 합니다. 야, 이 지금 너무 깨알 같은 정보가 좀 줄줄줄줄 나와서 적어야 될 것 같고요. 네. 특히 우리 휠체어 장애인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액티비티. 유라님이 전문가시니까 이 끝나고 배낚시 아주 예, 좋은데. 관심이 응당님도 계시면 반드시 한번 도전하실 것 형님 같아요. 내년에 같이 가시죠. 그럼요. 그럼 좋습니다. 초청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저 농인분들을 위해서 영화제나 그 좋은 정보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용랑님 또 꿀팁이나 예. 좀 방출해 주십시오. 추천해주고 싶으신 거. 우리 농인이신 분들 네. 꼭 추천해주고 싶은 장소가 있어요. 오, 예. 농인이신 분들은 다 할 수 있잖아요. 네네. 말만 잘 못하실 뿐이지 네. 걷고 다 볼 수 있는 곳. 저는 비장애인이고 장애인이고 모든 분들한테 추천해 싶은 장소가 하나 딱 있는데 예. 인천 장봉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섬이요. 네, 저도 가봤습니다. 우리 장애인들이 좀 가기는 좀 힘들 것 같은데 차량 이동하기 힘드니까. 그런데 거기는 휠체어도 타고 차량이 다 차량까지 다 적재되는 거기 때문에 네. 휠체어 이용하는 전동 휠체어 장애인도 충분히 가서 보면은 너무너무 좋을 거예요. 비장애인이나 장애인이나 시도하십시오. 예. 너무 인천 좋아요. 장봉도. 예. 우리 회장님. 네, 저는 제가 아까 스카이다이빙 얘기를 해서 이거는 한번 또 얘기를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제가 우리나라 와서 스카이다이빙을 해보려고 알아봤었거든요. 네. 그랬는데 업체가 많지도 않았고 한 군데인가 두 군데 전화를 해보니까 금액이 너무 비싸더라고요. 미국에 거의 한 2배 막 이러니까 엄두가 좀 안 나서. 그리고 이제 저희 애들이 조금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서 애들한테 그 하늘 나는 걸 제가 경험하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찾아낸 게 패러글라이딩을 한국에서 했었거든요. 애들하고 같이. 예. 근데 패러글라이딩도 그 대구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긴 하던데 제주도 있고요. 근데 단양이 제일 단양. 우리나라에선 제일 패러글라이딩을 네. 업체도 많고 제일 많이 할 수 있는 곳이고 그리고 저처럼 휠체어 탄 사람에 대한 그 거부감도 없더라고요, 업체에서. 제가 어디라고 말씀 안 드리겠지만 거기는 어떤 데는 제가 이제 간다니까 그럼 저를 이제 옆에 도우미가 2명이 더 필요하잖아요. 같이 뛰어야 되니까. 그 도우미 비용을 따로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 원래 그 패러글라이딩 하는 비용에다가 플러스 거의 2배를 그렇게 받더라고요. 근데 단양은 전혀 단양은? 추가 요금이 없어요. 단양은 네. 없고 업체가 많으니까 가격도 좀 저렴한 편이었고요. 근데 이제 단양은 그
장애인 시설이 돼 있는 리조트가 조금 부족한 거. 숙박이 또. 네, 숙박이 좀 그렇긴 한데 당일로라도 가서 패러글라이딩만이라도 즐기고 오시는 것도 저는 정말 추천드립니다. 좋은 정보고 네. 팁이신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각자 꼭 좀 아쉽거나 이 말만큼은 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께 남기고 싶은 메시지 있으시면 한 분씩 짧게 좀 부탁드리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휠체어를 타고 이제 해외를 또 다닌 경험이 조금 많다 보니 지방 공항에 그 브릿지라고 하죠. 탑승교. 네, 탑승교. 그게 없어서 이제 트랙으로. 예, 버스로 가서 계단을 올라가야 되는데 리프트카가 있는 건 대한항공, 아시아나, 진에어, 에어부산 4개밖에 없습니다. 네. 그 외에는 리프트카가 없어서 그 본인이 스스로 걸어 올라갈 수 있거나 아니면 도움을 못 받아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인스타그램에서 얼마 전에 봤는데 어떤 남자 장애인분이 거동이 불편하신데 기어서 내려오는 영상을 봤거든요. 말도 안 되는 거. 제가 그거 보고 정말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내 돈 내고 저가 항공을 타고 싶어도 탈 수가 없는 선택권이 없는 그런 부분이 좀 개선이 분명히 됐으면 좋겠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아까 을아님도 말씀하셨던 저희 수동 휠체어를 타는 사람들은 여행 다니면서 일일이 밀고 다니는 게 힘든데 이제 전동 바이크라는 네, 네. 그 좋은 기계가 되어서 정말 이제는 저희 여행을 다니면 필수품 같아요. 그런데 이걸 항공사에서 그 장애인의 필수품으로 보지 않고 그냥 일반 사람들 비장애인들이 타고 다니는 그냥 전동 바이크처럼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항공 그 수화물로 반입을 안 해주는 경우도 많고 그 반입하는데 거의 수송만 한 2시간씩 걸릴 때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 해외 항공사들은 반입이 안 된다는 경우도 정말 제가 많이 겪었고요. 이런 부분도 이게 수동 휠체어 장애인의 정말 이동의 자유를 주는 이 전동 바이크 항공사들의 인식 개선과 그리고 제도 변화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정말 더 편리하게 더 훨훨 날개를 달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돼서 여행 많이 다닐 수 있도록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오늘 소감은 어떠셨습니까? 벌써. 예, 제가 마지막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제가 이제 지난 8월에 나트랑 가족 여행을 저도 갔었는데 가기 전에 다이소에서 여행용품을 사려고 갔어요. 근데 옆에 지나가는 초등학교 2학년, 3학년쯤 돼 보이는 여자애 둘이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장애인이다. 불쌍해. 이러는 거예요. 제가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근데 이제 돌아서서 걔한테 아줌마 장애인은 맞아. 그런데 불쌍한 건 아니거든? 아줌마 지금 해외여행 가려고 물건 사러 왔어, 여기. 네. 불쌍한 거 아니잖아. 그러고는 돌아서는데 정말 씁쓸하고 쓸쓸했어요.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중도장애를 입고 정말 제 스스로가 아무것도 못한다. 정말 뭐 대소변 실수하지만 그러니까 좌절만 하고 있으면서 그랬을 땐 뭐 살 이유가 없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그런 생각에 빠져들었었는데 여행을 하게 된 계기가 그래요. 제가 불구가 됐어도 뭐 뇌를 다쳤어도 아니면 정말 미약한 생물일지라도 목숨이 붙어 있으면 살아야 되면 이왕 사는 거 뭐 돈이 많고 잘 살지는 못하더라도 재밌게는 한번 살아보자. 재밌게 사는 거에 난 여행이 정말 의미 있고 소중한 거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돈을 어떻게든 모아서 난 여행을 가봐야지. 그 생각을 했고요. 10살짜리 아이한테 내가 불쌍한 장애인으로 보이는 그런 현실이 아직까지 그런 편견들이 씁쓸하긴 하지만 저는 다시 다짐을 했었어요. 여행 가서 내 자존감 다시 높이고 그리고 내가 그런 편견을 깨부술 수 있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게끔 노력을 해보자 그 생각을 했거든요. 여기 이제 이거 방송을 보시는 장애인 분들도 조금만 용기 한 스푼 뭐 이렇게만 내셔가지고 밖으로 나오셔서 여행하시고 정말 더 재밌는 인생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출연자분들이 다 끄떡끄떡 하실 만큼 좀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을아님, 또 우리 용락님, 영님도 좀 짧게라도 간단히 좀 제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혜정님 말 이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시도하세요. 시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굵고 짧고 아주 핵심적인 말씀이십니다. 여행이라는 게 되게 거창한 게 아니에요. 주위에 보면은 내가 갈 수 있는 곳이 많이 있을 거예요. 뭐 용락님 얘기한 것처럼 도전하시면 되는데 도전하는 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부딪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장애인분들이 편의시설이 되어 있어야 된다. 제도가 되어 있어야 된다. 뭐 비장애인들의 인식이 바뀌어야 된다. 그러면 나 여행 가겠다. 이건 아니에요. 장애인들이 먼저 한번 조금이라도 움직일 때 세상이 바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척하는 장애 거죠. 당사자의 몫이 예, 목도 있다라고 생각을 것 합니다. 그래서 장애인분들 저희가 막 우리는 막 이렇게 여행했다, 우리는 막 캠핑했다, 뭐 했다 이런 게 자랑이 아니라 조금 더 넓게 세상을 보시고 즐기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진심이 느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 영님. 농인 입장에서 여행하고 또 이제 일상생활을 할 때 못할 거 없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아무리 장애가 있어도. 그래서 장애인이 누가 도와줘야 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보다는 본인이 먼저 요구하고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고 또 소심하게 있는 것보다는 적극적으로 못해도 괜찮다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다 보면 다들 생각이 많이 바뀌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만화 중에 짱구라는 만화가 있는데요. 그 만화가 자막이 없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자막을 좀 만들어 달라라고 요구를 계속 하다 보니 그게 또 자막이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농인 입장에서 또 장애인 입장에서 뭐 내가 못할 거야 아마 안 될 거야라는 생각으로 포기하다 하는 것보다는 내가 먼저 한번 행동해 보고 자신감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 우리 다 같이 한번 박수 치시죠. 예, 뭐 아쉽지만 또 오늘 순서는 좀 마무리를 해야 될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사실 제가 정말 거짓이 아니라요. 제가 오늘 출근길에 잠깐 읽었던 책에 마침 이런 글이 있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큰 그림은 나의 삶이다. 멋있다. 네, 그런데 그것은 가까이서 들여다보면 잘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서 여행의 의미랑 유사하다 이렇게 풀어놨더라고요. 가끔 내가 늘 있는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 관계를 벗어나서 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여행이 아닐까? 그런 글을 보면서 오늘 무슨 날이지? 제가 이 아고라를 준비하고 오는데 어떻게 그런 적소에 그런 글을 읽었나? 제가 신기할 정도였거든요. 오늘 네 분의 말씀은 40명, 400명의 말씀은 아니어도 각각의 인생에서 엄청난 또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경험담을 들려주셨다고 제가 생각이 들어요. 여행을 혹시나 준비하실 생각이 있는 분, 또 아니면 여행이 막막하고 막연하게 느끼셨던 분 모두에게 오늘 이 짧지만 오늘 이 준비했던 순서가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봅니다. 다음 장애인 아고라 또 새로운 주제로 또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